자, 그럼 지금 막 드론도 막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솔비 시스템의 김영구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대드론, 안티 드론 시스템에 대해서 강연하시겠는데요. 우리 이 솔비 시스템은 지금 한국의 군 통신 분야에 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비시스템의 대표 김영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운용 성능 목표 기반으로 대드론 체계를 계획하고 그리고 최적화하는 방법론과 기술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주식회사 솔비 시스템은 우리 군 통신이나 또는 전파 분석 분야에서 분야의 그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 실증과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방사청에서 지정한 제1기 핵심 기업입니다. MES와는 다르게 모델링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AI 분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자통신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LG정보통신연구소, 지금은 LG전자연구소 소속으로 나옵니다만 거기서 옛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에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TDX 전전자 교환기입니다. 우리 전화기를 보급하는 그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로 가서 시스템 개발 팀장을 이렇게 역임했습니다. 이 순서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솔비 시스템은 회사 이름이 솔비 있습니다. 고객의 애로를 해결을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 사업 영역 중에서 아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펙트럼 관리 및 전파 분석 응용 솔루션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대드론 시스템 최적화를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그다음 군통신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제가 군통신 MES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최근에는 MES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서는 국내 군통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 있다고 자부하는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무지개 연구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엣지 AI 플랫폼 반도체까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8나노에서 AI 반도체를 국방용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AI 반도체 기반으로 플랫폼 만들고 드론 부스에 장착할 수 있는 영상 임무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티 템퍼링 기술입니다. 우리 무기 체계가 수출될 때 거기 기술 보호를 제대로 해야만 역공화에 의해서 기술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드론 계획 및 운용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척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또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도 없다라는 이런 주요 문안들이 인터넷에도 있고, 근데 이게 피터 드러커가 말했다고 하나 사실은 잘 구글링 해보면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건 없지만 이런 개척의 정량적 목표를 가지는 것들이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드론 체계 작년부터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나 시스템이 수주한
주요적 대드론 통합 체계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쯤은 접촉적 대드론 통합 체계도 아마 사파가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드론 체계가 정말 가면 제대로 우리 방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용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정량화에 대한 부분 쪽은 고려가 아마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유 재개할 때부터도 그런 정량적 목표지 기반으로 소유 재개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설치 운영 단계에서도 사실은 대드론 체계가 설치되는 곳을 보면 지형이라든지 건물의 영향을 받아서 단위 장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용 사이트에서 정량적 목표로 제대로 배치가 되고 목표 기반을 그리고 그게 최적화돼서 관리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 목표조차도 설정하지 않는다면 역시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량적 목표를 하는 다른 논문이나 연구 개발의 어떤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먼저 원자력 연구소 주관으로 다보초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보면 비행 금지 구역을 한 방어 영역이라는 게 한 18km 정도부터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갈 때 3.6km 정도의 위협 구역을 정합니다. 아마 위협급 정도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무력화 대응을 해야 될 거고, 비행 제한 구역 쪽에서는 탐지, 인식, 식별 그리고 추적 단계로 가야 될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 이렇게 지오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값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 지오 펜스 한 것도 보면 위협의 분석부터 시작하거든요. 저기 보면 드론의 속도 초속 한 15m인 경우 저게 대응 시간을 생각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를 두기 위해서 이 정도 설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적절한 이런 비행 제한 구역, 위험 구역처럼 적절한 어떤 방어 영역 설정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만일 방어 영역을 이렇게 설정했다면 또 한편으로 보면 먼저 그 위협 분석도 병행해야 된다 또 생각하거든요. 위험 분석이라는 게 드론의 위협은 RC에서 탐지하기 레이더로 탐지하기 위한 크기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레이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탐지 장비들이 많습니다. EOIR 카메라도 있고 방탄 장비 DF도 있고, DF와 유사 이름으로 RF 스캐너도 있죠. 그런 단위 장비들을 어떻게 종합 잘 배치해서 다계층으로 잘 배치해서 비행 제한 구역에서 탐지, 식별, 추적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장비에 대한 사실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운영 사이트에 가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나 지형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탐지, 식별, 추적 성공률이라는 이름으로 종합 관리해야 될 거고요. 그거는 각 장비를 다층으로 결합한 형태에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탐지 성공률, 그리고 다음 단계에 식별 인식 성공률이라는 게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협의 대상이 되는 드론들이 이제 점차 위험 구역으로 다가온다면 그걸 추적하고 있다가 무력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거리에서 무력화할 것인가. 무력화할 때 무력화는 소프트 킬러도 할 수 있고 하드 킬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도 성공률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성공률을 제대로 하려면 하부 탐지 장비, 예를 들면 탐지 성공률 같은 경우는 레이더 최소 탐지 고도
DF라면 DF의 탐지 거리, 또 탐지층 확도, 또 탐지를 할 수 있는 전 방위각별하고 그다음에 고도에 대한 볼륨 수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돼야만 저 종합 탐지 성공률로 나오거든요. 이런 지표가 관리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탐지 성공률 목표들을 정하려면 어떤 그걸 정량적으로 아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런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다음 그런 솔루션이나 수단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전파 분석과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술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이런 노트북이나 서버 같은 행태에다가 이런 지형 정보 그리고 레이더라든지 또는 이 카메라에 대한 상세 재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전파 분석 모델 등이 이렇게 모두 결합되고 그 다음에 적의 위협 드론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비행해 내려왔을 때 그걸 어떻게 얼마나 대응하는가를 분석하면 되거든요. 실제 상황 또는 야전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들을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두 즉 디지털 구현 트윈 환경에서 구현시켜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디지털 트윈 환경은 대드론 장비 또는 드론에 대한 TV도 있고요, 주파수도 있고 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GIS, 지형, 식생, 기동류, 클러터 정보 등이 다계층 지도 등이 있고 그 위에 전파 모델과 그 다음에 단위 분석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디지털 트윈 위에 최상단에 이제 응용에 관한 쪽이죠. 임무 계획도 있고 배치 계획도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는 이런 하버 디지털 트윈 위에 드론에 특화된 응용, 대드론에 특화된 응용을 이렇게 올리는 구조로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 환경에서 단위 분석 기능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더 탐지 고도를 고도별로 분석하기도 하고 DF, RF 스캐너의 탐지 영역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나 드론을 방어 영역을 한정해주고 그 안에 어디다가 배치해야 가장 탐지나 방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영역을 찾는 때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DF 같은 경우는 중측 탐지를 해야만 좌표 추적의 표적의 좌표를 추적의 정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첩 분석도 필요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델을 잘 넣으면 DRI 분석입니다. 디텍션하고 레코그니션하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존슨 스크루테리라는 어떤 판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분석해냈습니다. 레이더 중첩 영역도 레이더도 한 곳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뒤에 비교되면 다른 레이더가 다시 같이 협업하듯이 그렇게 커버리지를 또 메꿔야 될 겁니다. 또 우리 장비들 중에 젠머나 또 레이더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하기도 하고 또 젠머 레이더 간에는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간섭 분석도 해서 그 다음에 간섭을 최적화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 말씀드린 환경에서 수행합니다. 좀 이따가 데모는 보여드리고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론 중에서 요즘 CRP 안테나를 장착한 드론이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CRP는
항제밍 안테나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GPS 안테나는 보통 뭐 한 개였으나 이제는 여러 개의 엘리멘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4엘리멘트로 구성된 항제밍 안테나라면 잼밍을 우리가 공격을 해서 그걸 무력화시키려 하더라도 이렇게 잼머 3개가 공격을 하더라도 4엘리멘트 같은 경우는 요 리소스 하나를 이렇게 요 잼머한테 배당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그 빔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개인을 얻기 위한 거나 얻기 위한 것이지만 이 항제밍 안테나는 오히려 널리빔이라서 개인을 거꾸로 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한 60dB 이렇게로 정도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제밍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잼머 공격이. 그래서 하나, 둘, 3개까지도 이렇게 오더라도 막아내고 만일 4엘리멘트면 4개를 동시에 공격하면 이제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항제밍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안테나다라고 보면 됐고 우리 ADD에서 논문에 보시면 저렇게 항제밍 안테나 기술 개발을 이미 했습니다. 안테나가 있고 그 밑에 핵심되는 것은 어쩌면 CRP 알고리즘입니다. 저 부분이 성능을 좌우할 겁니다. 그런데 CRP 안테나는 구글링을 해보면 팔기도 합니다. 사실 위협이죠. 군사용 무인기에 CRP 장착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란에서 만들고 있는 사이드 136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미 해군이 아라비아에서 노획한 사이드 136의 구성도고 쪽에 주황색으로 박스 표시한 자리 보면 저기 4개 엘리멘트가 들어있는 CRP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136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사용했고 2022년은 유조선 공격할 때도 썼습니다. 그럼 이 CRP 안테나 장착된 드론이 진짜 오면 어지간한 잼머 공격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을 그냥 가상의 지역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4엘리멘트 CRP 안테나를 장착한 드론이 어떤 가상의 방어 지역 쪽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좀 흐릿하게 했는데 여기 노란색 제모들 뒤쪽에 배치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 방어 지역을 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저 중에 붉은색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 쪽 정도에서만 무력화되고 나머지는 다 넘어올 수 있습니다. 예시로서 그냥 배치했습니다만 이 예시로 만일 계획했다면 제모의 밀도를 훨씬 더 높여야 된다. 즉 동시에 유출력으로 4개 이상이 이렇게 도달해야만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가 된다. 앞으로 우리 그 대드론 체계에서도 주요 지역 또는 접촉 지역에서도 CRP 장착 안테나를 위협으로 만일 판단한다면 이런 부분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요. 이 데모 부분입니다. 이 김포공항을 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분석한 예시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잼머 드론이라든지 또는 레이더 모델 등을 저희가 임의의 레이더 모델을 했고 지형이라는 건물은 제대로 반영한 전파 모델로 분석한 겁니다. 레이더의 최적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CCTV도 하고 다층으로 한다면 레이더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가까이 왔을 때 식별을 위해서 또는 추적을 위해서 CCTV를 씁니다. 이렇게 다층으로 하는 것들 한 예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레이더를 1개가 아니라 8개를 자동 배치하는 기능 그리고 저 위쪽 같은 경우는 한강변으로 드론의 위협 드론이 저렇게 경로를 타고 들어왔을 때 어느 시점에 잡아내는가 저 부분 그 불을 분석을 합니다.
예, 그 이 데모를 좀 이따가 보내드릴까? 지금 데모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적 레이더 위치입니다. 요 영역 내에서 레이더를 설치한다면 어디가 가장 좋은가를 시뮬레이션 분석해 보면요, 저 붉은색 지역 인근이 좋다라는 건데 이제 저 중에서 특히 저 자리가 간제탑 주변이거든요. 저 높으니까 당연히 높은데 저기가 우선순위가 될 거고 한 개만 설치한다면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레이더를 보고 고도별로 분석을 해봅니다. 이게 중요한 최소 탐지 고도거든요. 저게 고도별로 각 방향별로 최소 탐지 고도가 어디가 되는가입니다. 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고도보다 아래쪽으로 드론이 침투해 들어오면 사실 잠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 고도별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50m 쪽에 지금 탐지 영역이 한 63%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관리할 수 있다. 너무 낮게 되면 이제 자동 배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레이더를 8개까지 한번 이렇게 배치합니다. 당연히 커버리지가 좀 더 높아지겠죠.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건물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개의 레이더가 관제탑 위에 있을 때는 저런 경로로 드론이 온다면 탐지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습니다. 짧겠지만 계속 짧은 순간 말고 계속 탐지되는 순간은 거의 이런 위협구역 내 두 개의 원 중에 바깥에가 비행금지구역이고 이건 위협구역이라면 위협구역 정도 봤을 때만 이렇게 탐지되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없습니다. 즉 최소 탐지 고도보다 아래쪽으로 날았기 때문에 저 끝에 가까이 왔으면 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 능력 보강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설치하면 먼저 저기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탐지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고 지금 추적하고 있다가 무력화시켰다가 지금 벌써 무력화됐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해주십시오. 몇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어 안정성을 정량적 목표로 설계, 평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배치 운영 최적화 및 정량화 분석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위협인 CRP 탑재 드론에 대한 대응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발전 방향은 이런 대드론 체계를 계획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 앞으로 더 자동화되고 지능화되어야 될 겁니다. 인공지능 기법을 탑재한다면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들은 현재 통합 콘솔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통합 콘솔들과의 연동이 돼야 되겠고 아마도 SBC 형태로 탑재되는 형태로 체계 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기술들은 사실은 배치 단계뿐만 아니라 소요 재개 단계에서도 이런 목표하에 분석이 되고 명확한 소요가 결정되고 운용 성능 목표가 이렇게 처음부터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또 공격을 하면 또 방어를 해야 되는 게 또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요.